안녕하세요. 키앤키즈 현세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과일 세척제예요. 잔류농약을 잘 제거하면서 어떻게 안전한 세제로 세척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2016년에 식약처에서 제시한 과일 세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가이드라인의 제일 재미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세척을 하느냐 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세척하느냐, 그 방법이 더 관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실험을 여러 번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세제, 계면활성제용 세제죠. 세제로 세척한 경우 수돗물로만, 그리고 또 식초, 소금, 베이킹소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큰 차이 없이 90% 정도의 잔류농약 제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요, 이런 세척제 없이 그저 물로만 세척해도 된다라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잔류농약이 거의 다 씻겨 나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과일과 채소에 쓰이는 농약 대부분이 어차피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성 농약이 아니라 수용성이라서 수돗물만으로도 거의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3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반드시 5분 이상을 담궈놔야 하는 것이죠. 과일을 담금 없이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하는 것으로는 농약 제거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5분 이상 푹 담궈 놓은 이후에 담금물 세척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손으로 저어주는 과정. 이 손으로 과일을 물에 충분히 저어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과일의 겉 표면과 물이 접촉하는, 농약이 씻겨져 나가는 빈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흐르는 수돗물에 30초 이상 씻어내리는 것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3단계만 거쳐도 90% 이상이 씻겨나가가 정답이고 요약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여기 하나 더 추가하는 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요새 과일에 오렌지나 레드향, 감귤 같은 과일뿐만 아니라 포도 같은 경우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왁스 코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과는 왁스 코팅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테고, 특히 체리 같은 수입과일 경우 정말 코팅을 많이 하는데요. 국산 과일도요, 코팅을 함으로써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많이 거칩니다. 근데 이 왁스는요, 식약처에서도 왁스는 헝겊으로 사과를 닦거나 조금 더 이렇게 박박 문지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러빙 작업을 통해서 어쨌든 왁스가 제거된다라고는 하는데요. 이 왁스 자체는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물이 침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팅을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안전하다고 판명된 적절한 계면활성제를 소량 사용해서 담가놓고 그 다음에 담금을 세척을 하고 마지막에 잔류농약과 계면활성제를 30초 이상 흐른 물에 워싱하는 것을 제일 좋다고 저는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과일 세척제들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가 딱 모양만 봐도 아시는 제일 유명한 아멘헤버의 베이킹소다죠. 탄산수소 나트륨 100%예요. 다른 성분이 일체 없습니다. 수돗물로 씻은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잔류농약을 제거하는데 수돗물만 씻은 것과 이 제품을 사용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꼭 사용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왁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충분한 어떤 데이터나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유해 물질은 전혀 없다. 어떤 물질을 사용할 때 소비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해 물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전혀 유해 물질 없는 안전한 성분이니까 저거 쓰고 있는데 어떡하지? 조마조마하실 필요는 없는 제품인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아메이 많이 아시죠? 아메이에서 나온 채소 과일 전용 세정제인데 이름이 디쉬드랍스예요. 이 제품이 좋습니다. 이 제품이 알킬 폴리글루코시드, 제가 이제 젖병 세제, 주방 세제편에서 말했던 소위 순한 깨끗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한 가지 종류의 계면활성제 사용했고요. 그 외에 구연산이라든지 베이킹소다 성분이 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향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가격대도 용량에 비해서 오늘 제일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나머지는 좀 가격대가 있는데
성분도 좋으면서 가격이 좋은 걸로는 이 제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품이 아토앤오투.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것은요, 젖병세제 표현을 한번 먼저 보시면 더 이해가 다 잘 되실 거예요. 일종 주방세제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젖병세제도 과일 세척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 세척제로 나왔어도요, 간단한 설거지를 그걸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토앤오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알케일 폴리글리코시드라고 하는 계면활성제 있고요. 다른 라인은 다 향이 있는데 아토앤오투 이 무향 라인은 향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젖병세제, 주방세제지만 구태여 이게 있다면 과일 세척제를 또 살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순백수 베이직 클리너라고 나온 이제 채소 과일 세정제 느낌을 주는 세척제죠. 이거는요, 특이한 게 그냥 미네랄만 있어요. 성분이 베이킹소다는 아니고요, 탄산, 칼륨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 물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차이점은 스프레이 형태라서 과일과 채소에 이렇게 뿌려주면서 그거를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냄으로써 미네랄까지 제거해주는 거에서 조금 편리하다. 그리고 인체에 정말 무해하다.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계면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왁스 제거 효과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에코두, 수입 제품인데 프랑스 제품입니다. 이것도 아메이의 디시드랍스랑 거의 비슷해요. 나쁜 성분은 전혀 없고 글리세린이랑 이제 정제수 그리고 알킬 폴리글리코시드 이렇게 간단한 조합으로 안전한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져 있는 과일 세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과일 세척제들이 이런 식으로 알킬 폴리글루코시드가 있냐 없냐 일단 그렇게 나뉘고요. 또한 미네랄로만 있던지 미네랄과 알킬 폴리글루코시드가 같이 있던지 이렇게 나뉘어요. 그 중에서 저는 물론 업체에서는 이런 미네랄, 탄산, 칼륨 또는 칼슘만으로도 안전한 농약 제거가 99%까지 된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계면활성제로 사용을 한 다음에 충분히 워싱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코팅되어 있는 과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과일 세척 방법을 밑에 하단에 보여드리는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과일이든 꼭지 부분은 잔류 농약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 딸기의 그 빨갛지 않은 부분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꼭지에 농약이 잔류해 있는 그 농도가 제일 높다고 하기 때문이고요. 딸기 같은 경우도 곰팡이 제거제가 되게 많이 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잘 짓무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기도 반드시 충분히 물에 담가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바나나도 양극단의 꼭지는 먹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포도 같은 거 알알이 다 떼어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실 법한데 식약처에서는요. 그것을 너무 큰 포도면은 가운데만 잘라서 담궈놔도 충분하고 알알이 다 떼어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충분히 담가 넣는 게 좋은 과일이면은 틀림없겠죠.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요. 상추, 깻잎. 주름이 많고 잔털, 솜털이 많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세척해야 될까요? 정말 이제 충분히 담가 놓고 담근물 세척까지는 동일한데요. 하나하나 한입 한입을 정밀하게 닦아야 되는 게 맞다고 하네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거죠. 주름 하나하나에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파 같은 경우도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하단 뿌리에 농약이 많을 것으로 보통 생각해서 하단을 많이 잘라내세요. 근데 식약처에서 알려주는 바로는요. 오히려 외피, 겉싸개 그 이파리에 더 농약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든 잎을 제거할 때요. 그 외피는 반드시 버리라고 하고요. 오히려 뿌리에는 그렇게 농약이 없다고 합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겉에 겉잎을 두세 잎이나 다 버리는 것을 권고하더라고요. 겉잎의 첫 잎과 그 안의 잎까지는 잔류 농약이 많이 남아있고 합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이 같은 거는 굵은 소금을 이용해서 그 단단한 겉면을 많이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소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식초나 소금을 베이킹소다나 계면활성제 대신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일반 그냥 맹물로 세척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식약처 연구 결과예요. 소금이나 식초로 할 때에는요, 원래 과일에 있는 미네랄까지도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맹물로 세척해서 손해볼 건 없다. 그리고 5분 담가놓고 손으로 저어서 30초 흐르는 물, 이걸 기억해야 된다. 식초와 소금은 오히려 나쁘다. 그리고 왁스까지 생각하면 계면활성제를 소량 추가하는 게 제일 완벽하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런 세척 방법을 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나서 느끼는데, 초음파 세척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저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과일 세척하는 초음파 세척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만약에 집들이 선물을 하거나 신혼부부 선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초음파 세척기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음파 세척기에 담가두고 굉장히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번의 물리적인 진동을 통해서 잔류 농약이 정말 많이 제거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 흐르는 물에 씻기는 해야 되겠지만, 특히 상추 깻잎을 생각해 보세요. 담가놓고 초음파 세척만 해도 굉장히 많은 농약이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초음파 세척기는 어떤가요? 라고 만약 의문이 있으시다면 저는 좋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